감정 코칭이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자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행동에는 명확한 한계를 두고 그 안에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스스로 행동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감정 코칭 5단계를 다시 도표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단계가 감정 포착하기죠. 자녀의 감정을 잘 인식해야 하는 건데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그 숨은 의미를 알 수 있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범하시는 실수, 감정을 살펴봐야 되는데 행동을 살펴보세요. 행동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몸짓 행동과 말투. 말의 내용이나 말투나 행동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감정을 들여다볼 기분이 잡쳐버리거나 같이 감정에 압도되어 버리는 오류가 생기기 쉽죠. 두 번째, 기회로 삼는 겁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격해질수록 그 순간은 위기이자 기회예요. 비로소 그 감정을 토대로 해서 그 상황, 그 문제를 해결할 타이밍, 적절한 기회로 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들어주고 공감하는 거예요. 자녀의 말을 열심히 잘 경청해서 들어주고 공감해 줘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쉬울 것 같지만 가장 힘들어요. 그 부분도 조금 이따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네 번째,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정리정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데 이러한 감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자기 스스로 정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까지 갔을 때는 이제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정돈이 된 다음에는 스스로 자신이 했었던 그리고 지금 벌어진 상황을 정리정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제 시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촉진시켜줘야 되는 거죠. 감정을 포착할 때는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행동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 감정은 저렇게 세부적으로 더 쪼개져요. 그래서 감정을 이제 실제로 포착하는 실제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감정을 포착하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표정을 읽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정을 보면서 기분이 어떤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물어볼 때 가장 안 좋은 형태가 뭐냐면 폐쇄형 질문입니다. yes, or와 no 형식의 강요식 질문이라고 그래요. 너 지금 화났지? 야, 너 화났잖아. 야, 네 지금 미간에 눈썹 찌푸려진 거 보니까 화났네. 엄마 말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하고 나서 답정너 형식으로 물어보게 되면은 맞냐 틀리느냐의 이분법적 분류가 되기 때문에 더 큰 충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이의 감정을 답을 알려주듯이 물어보시면 안 되고 지금 기분이 어때? 라는 식으로 열린형으로 물어보시는 게 요령 중에 하나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이가 지금 느끼고 있을 감정을 상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감의 기본이 되는 거죠. 스마트폰 하는 이유, 스마트폰에 빠진 자녀를 딱 봤을 때 그때 감정을 포착하지 못하시고 애 상태를 이제 잘못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아, 왜 스마트폰 했니? 어쩌다가 그랬니? 뭐 이렇게 좀 물어보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 수준으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 왜 그래? 뭐가 힘들어? 그게 아니라 야, 네가 지금 돈이 없니? 밥을 못 얻어먹니? 도대체 왜 그러냐? 이렇게 했을 때 감정을 아이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야, 도대체 왜 하니? 라고 했을 때 이미 뭐냐면은 그 행동에 화가 나버렸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감정 포착을 실패했다라는 거죠. 표정을 잘 읽어내기 위한 아주 쉽고 분명한 방법. 다른 전문가들은 잘 안 알려주는 첫 번째가 뭐냐면 공감 능력을 높이시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공감이 높은 사람들이 타인의 감정에 대해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데 공감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 관점으로 가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감정이 올라왔을 때 내가 얘 아이들 표현으로 찐친이야. 그랬을 때 지금 화내고 있는 짜증내고 있는 엄마한테 대들고 있는 이 자녀를 부모의 관점이 아니라 찐친의 관점, 베프의 관점에서 바라봐 주실 때 어느 정도 공감 능력이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표정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을 살피시는 게 중요해요. 부모님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캔하느라고 정신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감정을 포착을 못하고 그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결론을 성급하게 내버리시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표정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흔히 말하는 눈과 코와 입 주변입니다. 그래서 눈과 코와 입 주변을 바라보시는 훈련이 중요하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전에 마지막 장면에서 아버지나 다른 보호자가 얘기했을 때 아이가 무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이라고 그래요. 25분의 1초 사이에 지나가는 그 사람의 진짜 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잠깐 실룩한다거나, 잠깐 미간을 찌푸린다거나, 잠깐 코를 실룩거린다거나, 이러한 것이 흔히 말하는 미세 표정이고, 그게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는 찰나의 순간의 표정이라고 얘기해요. 뭐 혐오감이 느껴질 때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짓는 그런 미세 표정이 코를 찡긋거리거나 입술이 올라가거나, 이러한 마이크로 익스프레션, 미세 표정을 주목하는 요령이 아주 중요하고, 표정 속에 담긴 감정을 포착하는 훈련으로 바로 넘어가자면, 앞으로 거울 보시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다양한 표정과 감정을 스스로 읽어내는 훈련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떠한 표정인가, 그리고 내가 내 얼굴을 바라볼 때 유독 나는 어디를 보는 습관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어디를 유독 많이 보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표정을 30초 이상 지그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민망하기도 하고 우리가 의외로 자기 얼굴과 자기 모습을 낯설어 한대요. 그래서 내 얼굴을, 거울을 보면서 아, 슬픈 게 이런 표정이었구나, 내가 억울해하는 표정이 이거였구나를 먼저 살펴보는 게 왜 중요하느냐. 인간이 보편적으로 얼굴 표정을 만들어낼 때 관여하는 얼굴 표정 관련한 근육이 22개에서 23개입니다. 이 근육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의 표정의 개수가 7,000개에서 1만 개예요. 마이크로 익스프레션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그 대다수의 표정은 누구의 것을 닮아갈까요? 우리 엄마의 표정, 우리 아빠의 표정. 자녀의 표정을 읽어내려면 그 표정을 알려준 엄마의 표정, 아빠의 표정을 보면서 훈련하시다 보면 자녀 표정을 읽어내는 게 조금 용이하시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미러링, 따라하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감정을 잘 느끼기 위해서, 아, 이게 무슨 감정일까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방의 일부 혹은 전부를 거울 속에 비치는 것 마냥 따라하는 행위를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자녀의 그러한 표정과 눈빛과 이런 것들을 한번 따라해 보시게 되면은 그 감정이 이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감정 포착 훈련을 토대로 해서 아이가 감정적인 어떠한 이제 갈등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이 자녀의 감정을 포착하실 때, 표정을 보실 때의 요령들을 지금 간단하게 알려드렸어요. 강한 감정을 보이면 보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이 보이는 표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표정과 일상 속에서의 연기 표정이라고 그래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의 표정과 그 다음에 감정 폭발 표정이라고 그래요. 주체할 수 없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표정. 이 강한 감정이 그때 표정을 연결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순간에 감정 포착하는 거 오히려 더 쉬워요. 숨김없이 겉으로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한 감정을 보이는 그 순간이 더 좋은 기회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일수록 오히려 더 부드러워지셔야 돼요. 근데 강한 감정을 보일수록 이때가 끝장을 내야 되는 순간이다 해서 같이 이제 올라가시게 되다 보니까 강한 에너지끼리 맞물리면서 부러지게 되기가 쉽죠. 강한 감정을 기회로 활용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가 격한 반응, 격한 감정을 보이는 순간을 문제 해결의 순간으로 보지 않고 문제 제압의 순간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때 통상 우리 부모님들이 얘가 나를 맘먹으려고 하나? 이때지면 영원히 진다. 이번 기회에 버르장머리를 싹. 이런 마음이 드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해결과 수습은 달라요. 수습하려고 하세요. 수습이 아니라 해결을 해야 돼요. 수습하려고 하시게 되면은 져주거나 답정너식으로 가거나. 근데 이거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격한 감정을 기회로 삼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나도 뚜껑이 열렸거든 이거예요. 두 번째, 내 초감정이 만들어내는 반응인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는 이 순간 끝장을 보자.
그러면 격한 감정을 기회로 삼는 실제 요령을 지금부터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문 닫고 나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서로 충분히 감정을 내려앉힐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감정을 내려앉힌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감정에 귀를 기울여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모두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녀들도 모르는 복합적인 감정을 받아주는 게 중요해요. 주로 양가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청소년기는. 불안함과 기대감. 엄마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거나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또 말 안 걸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 양가 감정이 충돌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 양가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야, 너 엄마가 필요하다는 거야? 필요하지 않다는 거야? 막 짜증이 나실 수밖에 없는데 당연한 양가 감정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필요로 하지만 필요로 하지 않기도 하고 이러한 양가 감정도 받아주고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감정을 공감할 때는 언제나 진지하게 들어준다는 것이 느껴지기 위해서는 아이 컨택은 기본 중에 하나인데 아이 컨택을 잘못하는 경우에 대부분이 내 눈빛이 바뀌었을 때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나는 아이 컨택 하려고 하는데 애가 계속 고개 떨구고 있구나 하면은 그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 습관이 뭐죠? 야, 엄마 눈 보라고 얘기할 때는 딴 데 보지 말라고 하는 순간 지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도록 접근하시는 게 기본 요령이라고 할 때 두 번째는 당연히 성숙한 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아, 저도요 참을 만큼 참았어요. 할 만큼 했어요. 아, 더 이상 어쩌라고요. 더 이상 하셔야 돼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 아이라서.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감정의 격을 벗겨내는 거예요. 뭐냐면 격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그 이후에 방문을 10번, 15번을 열고 조금씩 다가가신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쪼개가지고 감정 코칭을 하신다라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데 충분히 들어주는 것 7대3의 법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코칭은 일종의 설득이란 말이에요. 직접적 설득, 간접적 설득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설득의 기법을 활용해서 내가 마지막 5단계에서 행동을 변화시켜 주도록 넛지 기법이나 여러 가지 스킬을 활용해서 아이를 코칭을 하기 위해서는 4단계까지는 철저하게 자녀에게 대화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주도권을 잡고 계시죠. 주로 이렇게 이제 대화할 때 부모님들이 선생님들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가시거든요. 아빠가 하는 말 새겨들어. 다 살아보고 하는 얘기야. 너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 40대, 50대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태도와 행동은 너무 어리석거나 철부지의 행동이 맞아요. 그런데 자녀 관점이 됐을 때 자녀는 지금 50살까지 살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행동이어야 되는데 근데 나는 50살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낸 그러한 성숙한 사람으로 미성숙한 아이를 바라보다 보니까 계속 교시하고 가르치려는 것 중심으로 설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늘어나나요? 말의 양이 늘어나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감정 코칭을 이제 익히시고 직접 대입하실 때 말을 많이 하셔서 끌고 가시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입으로 하는 말만 말이 아니라 텍스트로 할 수도 있고 영상으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여튼 우리가 유리한 형태의 말 기법으로 주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귀를 막게 되는 거라는 거죠. 때문에 감정 코칭은 설득과 멘토링의 과정이고 래포 형성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자녀가 좋아하는 하고 싶어하는 말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같이 따라가야 되느냐? 아이가 하고 있는 스마트폰 문화, 게임 문화, 유튜브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 얘기를 일단 차단한 상태에서 부모님이 하고 싶어하는 말 주제로 얘를 끌고 오려고 하니까 거기에서도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 네.